손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손이 말하는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떤 것일까? 연습으로, 오로지 훈련만으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사나이. 신념으로 운명을 이겨낸 연습생 신화 장종훈이다. 3번 지명타자 장종훈 제4구 꽂힌 것 홈런입니다. 홈런. 1992년 당시 빙그레 이글스의 경기에 모아진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타자 장종훈이 오늘 홈런을 칠 것이냐 못 칠 것이냐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시즌 전 올해는 홈런 40개를 치겠노라 공언한 터였다. 좋은 찬스. 오늘 2루타가 기록되는 김봉현. 그렇다면 한 시즌 홈런 40개란 어떤 것이었을까? 한국 프로야구가 시작된 이래 매해 배출된 홈런 왕들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홈런 왕들이 쳐낸 기록은 거의 20개에서 30개 안팎. 말하자면 홈런 20개가 넘어가면 홈런왕 후보에 오르내리고 30개에 가까워지면 세상이 깜짝 놀라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마저도 한 해 전인 1991년 본인이 쳐낸 35개의 홈런 기록이 다시 나올 수 없는 대기록이라 평가받던 때, 그럴 때 그가 홈런 40개를 치겠다고 공공연히 약속한 것이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그는 거짓말처럼 홈런을 쳐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세 경기마다 홈런을 하나씩 뽑아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장종훈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다. 그런 부담감도 잠시 그는 39번째 홈런을 추가해 40개 홈런의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다. 하지만 다른 기록도 늘어만 갔다. 홈런을 치기 위해 공을 고르는 만큼 삼진도 늘어나기 마련. 하지만 장종훈은 삼진을 두려워하지 않는 슬러거였다. 그는 세간의 관심에 부응하듯 다시 한번 홈런을 추가.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첫 번째로 40 홈런의 고지를 밟은 것이다. 여기에 더해 그는 바로 다음날 1개의 홈런을 추가해 자신이 공헌한 40 홈런 이상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감했다. 이는 92년 타승왕을 바라보던 이강철 투수에게 고배의 잔을 안겨준 홈런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홈런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가 쏘아올린 41개의 홈런으로 인해 대한민국 프로야구사에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런 장타의 매력은 일본을 열광시키기도 했다. 91년 일본 나고야에서 벌어진 한일 슈퍼게임. 그가 여기서 대형 사건을 터뜨린 것이다. 쭉 뻗습니다. 좌측 가라나 파울폴. 홈런입니다. 홈런 선언하는 삼루심. 일본 나가라가와 구장을 훌쩍 넘겨버린 대형 홈런. 타석에서부터 145m를 날아가 장외로 떨어진 개장 이래 가장 큰 홈런이었다. 정상으로 오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정도는 기대해도 좋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일본 야구장에 한국 선수가 친 홈런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 장종훈의 홈런은 그 정도로 위력적이었고 그만큼 놀랄만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이, 어떤 기술이, 어떤 힘이 장종훈에게 이런 홈런을 선사해 준 것일까? 그의 홈런은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것일까? 세간의 관심은 그의 홈런 속에 숨어있는 비결에 집중됐다. 왼팔이 중요하기 때문에 왼팔 연습을 좀 하고 있었어요. 네,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타고난 힘과 훈련으로 다져진 유연성. 그것이 바로 치는 순간 넘어갔다는 인상을 주는 홈런을 만들어냈다. 당당한 치구와 강력한 타구를 보내는 스윙. 이는 경기 중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장종훈이 방망이로 눌러친 그 빠른 공을 투수가 바로 되맞은 사건이었다. 오죽하면 장종훈 괴담이라고 했을까? 상대 투수에겐 선수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99년 7월 평소 때처럼 힘껏 친 직선 타구가 다시 상대팀 투수의 얼굴에 정확히 맞은 것이다. 쌍방울 투수 김원영이었다. 이 사고로 당시 시즌을 그대로 마감한 김원영. 물론 이는 장종훈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사실 이 타구 하나로 자신의 타율 순위가 1위에서 밀려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장종훈은 자신의 기록을 위해 1루로 뛰어가는 대신 김원영 선수가 누워있는 마운드로 뛰어갔다.
3번 타자 장종훈. 자신이 목표했던 기록을 이루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했던 선수. 하지만 그 기록보다 먼저 사람을 생각했던 인간적인 홈런 왕 장종훈. 그러나 그가 남긴 진짜 기록은 기록지엔 쓸 수 없는 무형의 기록이다. 바로 연습생 신화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것이다. 비록 지금은 주목받지 못하지만 분명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선수들에게 믿음을 주었던 장종훈. 이건 아마도 그 자신이 주목받지 못한 채 보잘것없는 신세로 야구계에 들어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는 야구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다른 선수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것이다. 어린 시절 야구를 하고 있었지만 그는 눈에 띄는 선수도 잘하는 팀의 선수도 아니었다. 대학도 프로팀도 원하지 않는 고교 졸업생.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당시 창단을 앞둔 빙그레의 연습생 자리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연습생마저도 1년이 기한이었다. 창단 1년 후 빙그레는 선수들을 대거 정리하게 되었고 무명의 연습생에 불과하던 장종훈 역시 그 명단에 오른 것이었다. 하지만 그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다. 아무런 활약도 보이지 못했던 무명의 연습생을 굳이 붙잡아두고자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성실함이었다. 연습만으로 따지자면 팀의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 노력의 과정이 대단했던 것이다. 그렇게 그는 꿈에 그리던 정식 선수로 등록이 됐다. 연봉 600만 원. 하지만 쟁쟁한 선배들이 앞에 있어서 바로 경기에 나갈 순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도 일생에 한 번이라는 바로 그 기회가 찾아왔다.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보던 배성소 감독이 과감히 그를 그라운드에 내보낸 것이다. 운명의 여신이 그를 돌아보기 시작한 걸까? 그는 비어있는 순서를 메꾸기 위해 들어간 타석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2루타를 쳐내더니 10회 말엔 밀어내기 승리 타점을 내 데뷔전에서 팀의 승리를 선사하고 말았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신인 장종훈이 이렇게 처음 그 존재를 알린 것이다. 이렇게 장종훈은 그동안 숨겨왔던 날개를 활짝 펴기 시작했다. 물론 혼자의 힘은 아니었다. 이렇게 돼 있는구나. 이렇게 지독한 훈련으로 만들어진 손바닥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거 자꾸 올라와요? 칼로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자꾸 이게 자라나니까. 그렇게 많이 베겨요? 네. 이게 저는- 이만큼 올라와요? 네, 남들보다 좀 많이 베기는 스타일이에요. 얼마나 휘둘러야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 손이. 굳은 살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4번의 골든글러브와 3번의 홈런 왕, 그리고 2번의 정규 시즌 MVP까지. 아무도 찾지 않는 무명의 연습생으로 출발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선수이기에 그는 남들보다 부지런히 더 많은 땀을 흘려야만 했고, 이는 곧 연습생 신화가 되어 장종훈 키즈, 제2의 장종훈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나 모르겠어. 뺀다고 뺀 게 아니고 그냥 침으로 흘러가. 물론 그들에게 장종훈이 갖는 애정은 각별할 수밖에 없다. 고교 졸업 후 프로팀에 지명을 받지 못하고 2006년 신고 선수로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김현수 선수. 하지만 그는 그 다음 해부터 가능성을 보여주더니 어느새 타격 기계로 불리게 됐고, 이젠 장종훈처럼 신고 선수 출신 스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홈런왕. 어느새 그라운드를 누비는 야구 스타가 된 장종훈. 고졸 신화, 연습생 신화라는 찬란한 이름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낸 장종훈.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아쉬움은 많았다. 바로 개인 성적과 달리 화려하지 못했던 팀의 성적이었다. 어느 시점에 장종훈 선수의 1988년, 89년, 그리고 91년과 92년 빙그레는 한국 시리즈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그의 최고의 팀이 될 기회를 잡는다. 김영덕 감독의 지휘 아래 단련된 팀은 신생팀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88년 시즌 초반부터 돌풍을 일으키며 강력한 우승 후보에 낙점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결과는 패배뿐이었다. 해태는 훌쩍 뛰어넘기에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이미 몇 차례 우승을 맛보았던 해태는 우승하는 법도 또 승리의 맛도 아는 팀이었다. 더 던질 수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제3구 해태의 벽에 부딪혀 3번이나 우승의 문턱에서 내려오고만 빙그레. 2점
선취점 올렸습니다. 최고에 대한 꿈은 이렇게 짝사랑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갔던 우승의 문턱에서 계속 미끄러지자 선수들의 사기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실패 속엔 장종훈의 결정적인 실수도 끼어 있었다. 특히 89년의 실책은 통탄할 만한 것이었다. 후속 안타를 치지 못했습니다. 쳤습니다. 유격수 땅볼 병살 코스 놓쳤습니다. 알을 깠습니다. 3루자 호민 2루자 호민 4대4 동점. 그리고 주자 3루 1루 유격수의 더블플레이 코스에서 결정적인 실책입니다. 알을 까고 말아서 장종훈 선수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공을 놓쳐버린 장종훈. 그 실수는 결정적인 것이었다. 저런 것을 연면서 김 감독은 시즌 중에도 황대훈 볼넷으로 1루에 출루한 4번 특히 1992년 한국 시리즈는 두고두고 아쉬워하는 시리즈로 남아있다. 당시 강력한 우승 후보 해태를 10게임 정도 앞서는 압도적인 차이로 한국 시리즈에 올라온 빙그레. 하지만 정규 시즌 3위로 올라온 롯데 또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해태와 삼성을 연파하고 올라온 롯데의 기세는 무서웠다. 1차전에서 송진우가 기대 이하의 피칭을 하며 6대8로 패했고 2차전에서도 잘 던지는 정민철을 빼고 후에 송진우를 구원으로 투입했다가 패배를 당했다. 3차전을 어렵게 잡아내며 시리즈 전패는 면했지만 4차전은 염종석에 5차전은 박동희에 당하면서 또 한 번 준우승 징크스에 울어야 했다. 계속된 우승 실패 후유증이니까 이종훈과 이강돈이 팀을 떠나자 이른바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 불리며 팀의 든든한 화력을 만들어준 타력은 느슨해졌고 빙그레는 좀처럼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는 또다시 찾아왔다. 한화 이글스라는 이름으로 1999년 우승을 향한 5번째 시도를 하게 된 것이다. 잘 맞았습니다. 절치부심. 더 이상 질 수만은 없다는 각오로 다져진 한화 이글스의 플레이는 다부졌다. 뒤로 랩트 뒤로 홈런 투런 홈런 다시 역전시키는 한화 이글스. 우대성 제3구째 스트라이크. 경기 끝났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1승을 거두었습니다. 선발 투수가 지금 문동환 송진우거든요. 타바타자 호세. 특히 2차전에서 좌전 적시타와 2루타를 때린 장종훈은 팀의 승리에 큰 힘이 되어주었다. 3루간 안타입니다. 한국 시리즈 1, 2차전의 승리를 먼저 가져간 한화는 그야말로 4전 5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껏 보여주었고 만년 준우승이라는 딱지를 뗄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수들은 과거 4번 실패했던 때와는 분명히 다른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거인들은 분명 만만치 않은 존재였다. 한국 시리즈 3차전 10회 2대2 연장전까지 치닫는 상황에서 롯데는 공필성의 2루타와 박현승의 안타로 결국 3대2 반격의 기회를 마련했다. 다음 4차전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승을 향한 승부처가 될 수 있는 4차전 상황은 1-3말로 5번 타자로 들어선 장종훈. 원앤원 쳤습니다. 센터 방면. 자, 그대로 잡았습니다. 3루자 홈에 들어옵니다. 공 백홈 됩니다. 그대로 홈이는 2대1로 역전승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한화 이글스는 이제 5차전 잠시에서 싸우게 됐습니다. 한국 시리즈 5차전 10여 년을 기다려온 운명의 승부수를 던질 시간이 됐다. 오늘 우승을 확정짓고 말겠다는 한화와 한 번 더 승리를 가져가겠다는 롯데에 대해 우중간 안타합니다. 동점다 던집니다. 2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3대3 동점. 밀렸자는 2루 어쳐 3루까지 3루에서 태그 세이브 1타점. 이제 상황은 9회 초 두 팀이 3대3 동점이 된 가운데 자, 손준환 내려갑니다. 타석에 들어선 타자는 장종훈. 그였다. 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켜줄 홈런 타자 장종훈의 결정적인 한방. 그런데 여기서 우중간 우익수 호세. 자, 좋은 소식이는데요. 자, 투아웃 3루자 언더베이스 홈 들어옵니다. 홈에서 홈인 4대3 역전. 한화 한 선수의 송구는 기가 막힌 게 들어왔고
잡았죠. 네, 그래서. 지금 호세 선수가 이 정도 거리라면 홈에서 승부가 됐어야 되는데 송구 능력의 차이. 네. 여기서 결국은 한 점의 대역전을 당합니다. 롯데가. 땅볼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1루 송구 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한화 이글스 창단 14년 만에 첫 한국 시리즈 우승입니다. 네. 진념의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4점 5기가 많네요. 네. 결국 하나 이글스 팀이 한을 풀었고 롯데로서도 최선을 다한 경기를 했어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우승의 불꽃. 10여 년 만에 4번 실패하면서 5번 도전한 끝에 장정호는 팀의 맏형으로 우승을 맛보았다. 목이 메이게 기다리던 선수들과 팬들의 수고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로 들어서며 장정호는 홈런왕이라는 타이틀도 팀의 4번 타자라는 명예도 후배들에게 내주었다. 후배들이 많이 생겨날 만큼 그가 서 있을 자리도 점점 좁아져만 간 것이다. 하지만 2군에 내려가 있는 그를 감독은 자주 찾지 않았다. 어쩌다 기회가 되어 그라운드에 서는 날이 있어도 그는 예전 같은 기량을 보여주진 못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실망하면서 분명히 예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게 됐다. (2005년) 그렇게 자연스럽게 장정호는 은퇴를 결심했다. 연습생으로 시작해 이글스라는 단 한 벌의 옷을 입고 원 없이 그라운드를 누볐던 19시즌. 개인의 영광과 팀의 영광을 모두 누린 그는 분명 행복한 타자였다. 하지만 그만큼 아쉬운 것도 많았다. 좀 야구 중계도 보고 야구도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야구가 참 좋긴 좋구나, 좋아하는구나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점이? 아니 진짜 야구 이렇게 좀 은퇴 발표나고 좀 안 좋고 그럴 때는 나 같으면 야구를 보기 싫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막 신경 쓰고 보고 이게 싫어가지고 내가 보지 말라고 그랬더니 끝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나 팀과 팬들은 그를 아름답게 보내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자, 김재박 감독이 조인성 선수를 교체하나요? 장정훈 선수를 불러내는군요. 자, 여기서 장정훈 선수를 불러내는군요. 자, 팬들이 기립박수를 장정훈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장정훈에게 멋진 거 한 방, 큰 거 한 방 역시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타석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1스택의 마지막 타석이 될지 모르거든요. 네. 선수로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타석이 되겠고 마지막 타석을 과연 어떻게 장식을 하느냐 홈런을 기록을 했었는데 자 과연 장정훈에게도 홈런의 기회가 올 것인지 그러나 2루 땅볼 장정훈 2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이 선수들이 장정훈 선수를 그해 올스타전에서 후배들이 마련해준 의미 있는 이벤트. 짧았지만 그 속엔 그를 생각하고 존경하는 후배들의 진심이 담겨있는 것이었다. 장정훈 선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5 프로야구 올스타전 장정훈 선수 아주 환하게 웃는 모습인데 그리고 9월 그의 모든 선수 생활을 함께한 대전에서 대대적인 은퇴식이 다시 한번 마련됐다. 그를 사랑하는 가족과 팬들과 동료들이 모두 모인 자리. 선수 장정훈과의 아름다운 이별이었다. 장정훈 선수의 두 아들인데 그렇죠. 예. 첫째는 마운드에 있고 둘째는 타석에 있는데 글쎄 가족들이 이렇게 시구를 한다는 것이 장정훈 선수에게 정말 큰 선물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장정훈 선수에게 큰 의미가 있고 아주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보는 장정훈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타석에 들어선 홈런왕 장종훈. 그는 마지막 순간 삼진을 기록하며 타석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그 어떤 홈런을 쳤을 때보다 박수는 뜨거웠다. 월급 40만 원짜리 연습생 신분으로 처음 팀에 들어왔던 소년이 선후배의 존경과 사랑을 담은 성대한 은퇴 경기로 마지막을 구하는 순간, 그는 선수로서 그 이상 화려할 수도 그 이상 더 멋질 수도 없는 장면의 주인공으로 아름답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 시간 동안 저에게 아무런 사랑 다시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수로서 그의 마지막 모습에 보내는 팬들의 박수는 그가 홈런왕이기 때문에 한 팀에서 오랫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19회 동안 그가 흘린 땀방울과 굳은 손바닥에 보내는 격려의 박수, 그리고 팬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그의 상징이었던 35번 역시 은퇴와 함께 그라운드에서 사라졌다. 조금이라도 적은 숫자를 달아보고 싶어서 무심코 가져왔던 35번. 하지만 그 35번이 이제는 이글스를 상징하는 상징으로 남았고 그 스스로 전설이 되었다. 연습생 신화라는 이름으로 무명 선수들에게 한없는 희망을 남겨주면서 한국 프로야구사에 40홈런 시대라는 새로운 타격의 장을 열어주었던 장종훈. 노력했기 때문에 최고가 되었고, 노력했기 때문에 기회를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 줄 알았던 사나이. 이렇게 지금 희망과 감동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 있다.